업소트는 이제 소프트웨어고요. 저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주로 배우는 게 QD75 위치 결정 모듈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서브 앰프로 펄스 지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 전에 PLC에서 뭐 1번 위치로 가라라고 명령을, 위치 결정 모듈한테 명령을 내리면, 위치 결정 모듈은 이동에 필요한 펄스 수를 계산을 해요. 10,000개면 10,000개, 20,000개면 20,000개, 뭐 25,000개면 25,000개, 그 펄스 수를 계산을 하고, 그 펄스 값을 서브 앰프에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앰프가 모터를 실제 회전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모터에서는 엔코더라는 게 있어서 회전한 만큼 양의 값을 서브 앰프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의 펄스가 제대로 다 피드백이 됐는지를 계속 서브 앰프에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정 위치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앰프 단에서 체크를 합니다. 즉 위치 결정 모듈은 명령만 던져주고 펄스 개수만 던져 놓는 거고요. 실제 제대로 도착했냐 안 했냐는 서브 앰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거기에 이제 몇 개의 펄스가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파라미터를 이제 여기에 위치 결정 모듈에다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가 사용하는 위치 결정 모듈은 QD75 모델이고요. QD75는 그 전용 통신이 아닌 다른 서브 모터, 즉 LS 서브 모터도 쓸 수가 있고요. 다른 서브 모터도 쓸 수 있도록 펄스, 전기적인 펄스 신호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놓은 모듈이에요. QD75 D타입이 있고 P타입이 있는데, 그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나오고요. 그리고 이 펄스 값이 이 커넥터를 통해서 여기 있는 서브 앰프에 전달이 됩니다. 우리 실제 장비에도 보시면 여기에 서브 앰프가 있죠. 그래서 이 서브 앰프에 커넥터 1번이 있어요. 커넥터 1번. 이거 좀 두툼한 거. 이 두툼한 거에 이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따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펄스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원점 잡는 신호, 뭐 이런 거의 시그널들이 이 앰프에 시그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브 앰프에 또 뭐가 달려 있냐면, 이게 모터거든요. 서브 모터. 이 서브 모터는 우리 장비에서 이게 달려 있죠. 서브 모터는 한참 돌리다 보면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열 주의 그 안전 표지판이 달려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모터는 여기 보시면은 흰색, 빨간색, 검정색으로 선 세 가닥이 있어요. 이 선 세 가닥이 실제 모터를 돌리는 거고요. 서브 모터를 돌리는 신호고요. 이 서버 모터의 뒤쪽에는 엔코더가 달려 있습니다. 엔코더가 달려 있어서 이 엔코더 값이 피드백이 돼서 이쪽에 CN2번, 커넥터 2번으로 엔코더 펄스 신호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QD75 D타입의 외형인데요. 일단은 뭔가 이상이 있으면은 여기 램프를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위쪽에 저희께 D2N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시 모듈이 있는데, D2N하고 D4N하고, 즉 이 위치 결정 모듈은 1축, 2축, 4축짜리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축 하나만 돌릴 거냐, 즉 모터를 하나만 연결해서 쓸 수 있냐, 그런 거 2축, 여기 1N이라고 되어 있고요. 모터를 2개 연결해서 쓸 수 있냐, 그럼 여기가 2N으로 되어 있고, 모터를 4개까지 달아서 쓰려면은 이렇게 커넥터가 2개가 지원이 되고 D4N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런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얘가 런이 소등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하드웨어 이상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런에 점등, 에러는 소등됐으면 모듈이 정상인 거고, 에러에 불 들어와 있으면은 시스템 에러고요. 그리고 움직일 때는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쪽에 있죠. X축이 움직일 때는 X축에 불이 들어오고요. 저희도 이게 2축짜리예요. QD75 D2N 모델이지만 실제 모터는 하나만 달아놨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만 불이 들어올 거예요. 모터는 하나밖에 안 달려있기 때문에요. 2축을 제어할 수 있는 위치 결정 모듈이지만 모터는 하나밖에 안 달아놨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전멸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표시부가 있다. 그리고 이 커넥터는 그 하네스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커넥터를 일일이 이제 납땜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변환 모듈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커넥터 핀이 40핀짜리거든요. 그래서 A열이 있고요, B열이 있는데, 이 A열 하나가 모터 축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A 쪽에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거 장비는요. 저희 장비는. 그래서 A 쪽을 보시면은 1A 1번 핀부터 1A 20번 핀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부분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펄스 신호, 온오프 신호가 앰프한테 전달이 돼요. 이렇게 온오프 신호가 여기 있는 펄스 리버스, 펄스 리버스 마이너스 하고 펄스 포워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실제 펄스 신호인데 정회전으로 돌릴 때는 이 아래에 있는 펄스 신호가 나가는 거고, 역회전으로 모터를 돌릴 때는 역회전 펄스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클리어컴은 원점을 잡으면은 누적 카운터가 이제 두 개의 값이 다를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편차 값을 없애는 신호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리어 신호가 별도로 있고, 그리고 레디 신호는 그 서버 앰프가 준비가 됐냐, 준비가 돼야지만이 펄스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 신호입니다. 서버 앰프가 준비가 됐냐는 신호가 뒤쪽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원점이 잡혔냐는 신호예요. 여기 PG0는 원점이 제대로 잡혀 있냐, 이거를 원점 그 서버 앰프로부터 신호를 받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한 센서하고 하한 센서, 그리고 원점을 유도하는 도구 센서, 이 세 개를 연결하는 커넥터 라인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펄서 A 플러스 B 플러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동 제너레이터라고 해가지고 밖에다가, 혹시 여기 기계 가공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CNC나 이런 거 보면은 다이얼 딱 돌리면 기계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 있어요. 펄스 제너레이터를 수동으로 달릴 때 사용하는 커넥터인데 저희 전기에는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19번하고 20번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는 중간에 속도 위치 전환 작업을 할 때 쓰는 건데, 이것도 저희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일단 있다. 그리고 이게 동일한 신호가 1축부터 4축까지 있다. 그 중에 저희는 지금 빨간색 박스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앰프 쪽만 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 박스를 해놨는데요. 위치 결정 모듈에서 CN 1번 커넥터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요 시그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빨간색 위에 있는 박스가 CN 1번 커넥터로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뭐 노이즈 필터도 제가 알기로는 달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것도. 그래서 전원입니다. AC 전원을 들어가게끔 해서 모터부 전원과 제어부 전원이 들어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모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UVW가 모터를 돌리는 케이블이 되는 거고, 서브 모터의 엔코더 쪽에서 커넥터 2번으로 피드백이 들어와서 모터가 얼마큼 회전했는지를 앰프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배선입니다. 오른쪽 CN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앰프 쪽이고요. 서버 앰프라고도 하고 서버 드라이버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서버 앰프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N 1번 커넥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점선은, 이 점선은 쉴드선이라고 해서 차폐, 여기 노이즈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선을 까보면 동선으로 이렇게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선이 있어요. 차폐선으로 해가지고 접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치 결정 모듈에서 정회전 신호를 보낼 때는 F 플러스 F 마이너스에서 펄스가 신호가 나가서 서브 앰프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역회전을 시킬 때는 위치 결정 모듈에서 R 플러스 R 마이너스 신호가 서브 앰프로 전달돼서 역회전 펄스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어 신호는 이렇게 쌍이에요. 클리어 컴이 쌍인데, 원점을 잡았을 때 그 누적되어 있는 편차, 이런 게 이제 이쪽에 앰프 쪽에 남아 있거든요. 펄스가 이제 누적되어서 오차의 값이 남아 있는데, 그 오차 값을 클리어 해주라는 신호입니다. 원점을 잡았으면 이제 클리어를 해줘라, 그런 신호고요. 그리고 레디는 이쪽에 있는 서브 앰프가 준비가 됐으니까 펄스를 보내도 된다라는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G0는 원점을 잡았으니 원점을 잡혔다, 원점이 잡혔다는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근점 도구 상한 리밋, 하한 리미트 신호는 저희 여기 장비를 보시면은 이게 근점 도구 센서예요. 그리고 이게 하한 리밋이고요. 위쪽에 있는데 얘가 하한이에요. 지금 이제 모터가 이렇게 돼 있고, 어드레스를 증가시키면은 리프트가 아래로 내려가고요. 어드레스를 감소시키면은 리프트가 위쪽으로 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감소 방향이 하한 방향이어서 보시면은 요게 하한 센서, 요게 원점 도구 센서. 그래서 원점 센서가 아니에요. 원점을 유도하는 센서인 거지, 원점 저 자체가 원점인 센서는 아닌 거예요. 이유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한 센서가 이 아래쪽에 안 보이겠네요. 이쪽에 상한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요 근점 도구 상한 하한 리미트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배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외부 비상 정지 서브 온 리셋 스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서브 온 스위치도 있고요. 서브 온 스위치, 이머전시 비상 정지 스위치, 리셋 스위치가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그리고 전원이 필요해요. 여기 DI컴하고 DO컴에다가 플러스 24V를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원이 여기 보이시면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24V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게 이쪽에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있는 24V도 같이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배선이 되어 있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동선이다 보니까 고주파가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400만 펄스, 즉 4메가pps 초당 400만 개의 펄스를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온오프 신호를 F 플러스에서 pp단으로 1초에 최대 400만 개의 펄스를 내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이 늘어나면 노이즈에 대한 답이 없거든요. 노이즈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은 배선 거리를 10m로 10m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신호 지금 이제 해상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데요. 아까 제가 미리 설명드렸던 그런 설명, 이 시그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상도는 많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그널들에 대한 설명이 매뉴얼에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은 이따 제가 첨부 파일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온 걸로요. 이따가 D 드라이브에 제가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시그널들에 대한 설명은 앞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연결된 모습이죠. 그래서 위치 결정 유닛하고 서브 앰프가 현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강제 정지, 이머전시, 서브 온, 리셋 스위치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정전 스트로크 엔드는 비접점으로 강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나 어떤 센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배선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위치 제어가 어떻게 되냐면 PLC 자체에서 위치 결정 모듈한테 명령을 내려요. 1번 위치로 가라 또는 뭐 100번 위치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 위치 결정 모듈은 정회전으로 만약에 지금 위치보다 더 앞으로 가는 거리다 그럼 정회전 펄스를 보냅니다. 그럼 펄스가 만약에 1000 개가 필요하다 그럼 10,000개의 펄스를 이 편차 카운터에 보내요. 근데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속도에 맞춰서 처음 스타트 끊을 때는 속도가 느리니까 천천히 보내고요. 중간 이상 가면 속도가 빨리 가야 되니까 원하는 속도로 가야 되니까 펄스를 빨리 보내고요. 근데 그 펄스가 이 편차 카운터에 쌓입니다. 근데 이 편차 카운터에 쌓이는 양이 많아지면 전압이 올라가서 그 전압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모터를 빨리 돌리는 거고요. 이 편차 카운터 이제 여기 모터가 돌면 펄스 제너레이터인데 이게 그러니까 엔코더죠. 엔코더에서 피드백이 돼서 이 편차 카운터에서 값을 빼겠죠. 많이 그만큼 들어왔으니까 즉 앞에 있는 거는 플러스 신호인 거고 밑에 돌아오는 거는 마이너스 신호인 거죠. 그래서 이제 편차 신호가 빠지고 빠지다 보면은 이제 전압도 떨어지면은 모터가 정지하게 되는. 결론적으로 여기에 편차 카운터가 0이 되면 전압이 0만 나가겠죠? 그럼 이제 그때 모터가 정지하게끔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편차 카운터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게 지금 편차 카운터가 플러스로 많이 차 있으면은 돌릴 텐데 반대로 마이너스 쳤어요. 피드백이 더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압을 반대로 거꾸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거꾸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치 결정 모듈은 명령만 보낸다. 역회전, 정회전, 역회전 보내고 실제 모터가 정회전하거나 역회전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거는 드라이브 모듈에서 다 처리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펄스 주파수, 위치 결정 모듈에서 펄스를 내보내는데 이 펄스를 빨리 내보내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주파수가 빨라지면 주파수가 느려지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펄스 수가 많아지면 이동거리가 많아지는 거고 펄스 수가 적어지면 이동거리가 짧은 거죠. 그런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펄스를 천천히 내보내면 가속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펄스를 희박하게 내보내고요. 이제 등속 구간, 좀 빠른 속도 구간은 조밀하게 해서 쭉 보내고 나중에 정지하는 구간에서는 또 펄스를 천천히 내보내서 속도가 감속하게끔
그렇게 펄스를 위치 결정 모듈에서 앰프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PLC CPU하고 위치 결정 모듈 사이에는 서로 입출력 신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헷갈리시는 게 모듈 하나에 X, Y를 다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입력 모듈은 X고 출력 모듈은 Y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게 이 위치 결정 모듈인데 이 위치 결정 모듈이 여기 있는 CPU하고 통신을 해야 돼요. 통신을 해야 되다 보니까 CPU에서 위치 결정 모듈로 명령을 내릴 때는 Y 어드레스로 명령을 내리고요. Y 어드레스로 명령을 내리고 위치 결정 모듈의 상태 값을 CPU로 읽어올 때는 X 어드레스로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가 이 스타트 어드레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가 이게 16점짜리라서 처음 게 X0부터 XF까지 점유를 하고요. 두 번째 입력 모듈이요. 얘가 16점 모듈이라서 X10부터 X1F까지 점유하고 그 다음에 출력 모듈이 Y20부터 Y2F까지 점유하고요. 그 다음 출력 모듈이 Y30부터 Y3F까지 점유를 하는데 그 다음에 있는 건 CC링크 통신 모듈입니다. 필드버스 통신 모듈인데 이 통신 모듈은 32점을 먹어요. 32점을 먹기 때문에 이 통신 모듈은 어드레스를 40부터 5F까지 먹는데 중요한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인텔리전트 모듈이라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듈 하나가 X40부터 4F고요. Y40부터 4F까지도 점유를 해요. 두 개를 다 점유를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위치 결정 모듈 마저도 얘도 어드레스 점유를 어떻게 하냐면은 X60부터 6까지 Y60부터 까지를 동시에 점유를 한다고요. 모듈 하나에서. 그러니까 입력 모듈은 X만이고 출력 모듈은 Y만이었는데 이런 인텔리전트 모듈은 CPU하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X, Y에 대한 어드레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CPU하고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어드레스가 있는데 매뉴얼에는 이게 스타트 어드레스가 60번부터 시작할지 80번부터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뉴얼에는 0번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6제로를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는 이게 6제로고 다음 넘어가면 여기 이제 7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제로부터 7F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LC에서 QD75한테 명령을 내릴 때는 Y 신호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조국 이동을 해라.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Y68에서 신호를 주면 조국 이동, 수동으로 모터가 돌게끔 하는 거고 축을 멈추겠다. 그럼 Y64번 신호를 주면은 축이 멈춥니다. 그리고 위치 결정 기동, 즉 50번 위치로 이동을 해라. 그럼 Y70에다가 신호를 줘야 위치 결정 기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모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결정 모듈의 상태를 내가 읽어오고 싶다. 그럼 QD75가 준비가 됐냐를 읽어오려면은 X60 신호를 읽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러가 발생이 됐냐? 그럼 X68 신호를 읽어오면 1축에 에러가 발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지금 1축이 움직이고 있냐? 그러면은 X6C 신호를 읽어오면은 이 신호가 ON이 되어 있다. 그럼 모터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호를 이용해서 CPU가 현재 모터가 돌고 있는지, 정지 중인지, 에러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 완료는 스타트 신호예요. 스타트가 완료됐냐? 그러니까 뒤에 옆에 있는 스타트를 해라. 스타트가 완료됐다. 그리고 밑에 있는 위치 결정 완료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CPU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위치 결정 모듈의 X74번의 값을 읽어옴으로써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가 이걸 알아야 이제 위치 결정 모듈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